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오늘은 이런 좀 특이한 제목을 갖고 있는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히어로, 뭐가 떠오르세요? 머릿속에? 하늘을 날아다니고 뭔가 과거로 타임슬립을 막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예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주로 이제 마블의 슈퍼히어로들을 먼저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마블의 슈퍼히어로들은 대부분 막 지구를 지키고 우주를 심지어 막 지키고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만 한국적인 히어로들 정서상은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무빙이라는 작품에서도 그런 게 나왔지만 우주보다는 가족을 지키는 이야기를 더 좋아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무슨 초능력자가 등장을 하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그런 히어로물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설정이에요. 이 히어로들이 다 능력을 잃어버렸어. 왜? 뭐 때문에? 현대병에 걸려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재밌는데 이게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현대병이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보통 사람들이 다 많이 사회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현실에 치여서 겪게 되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불면증이라던가 우울증이라던가 아니면 비만이라던가 뭐 대인기피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깊게 들어가서 얘기하면 여기 나오는 이 복만흠이라는 인물, 고두심 씨가 연기하는 이 인물은 예지몽 능력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거죠. 꿈을 통해서. 근데 예지몽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인물이 불면증에 걸려. 그러니까 잠 자체를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여기 복귀주라는 인물, 복만음의 아들이죠. 이 복귀주는 장기용 씨가 연기하고 있는데 이 인물은 또 눈을 감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일종의 그 타임슬립 능력자죠. 근데 이 인물이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우울하기 때문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가 없어.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다 잿빛이야. 그래서 더 이상 행복한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임슬립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 여기 보면 복만음의 그 딸 동희가 등장을 하는데 수현 씨가 연기한 특수분장을 했죠. 굉장히 뚱뚱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날씬했던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비만에 걸려서 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동희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모델이었을 때는. 근데 몸이 무거워지면서 남자들이 떠나게 되고, 그래서 떠나는 남자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뭐 와인바라든가 카페, 병원까지 막 가산을 털어서 차려주는데 그래도 이제 다 떠나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집에 또 이나라고 복귀주의 딸이 있는데 이 딸도 사실은 지금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 능력이 뭔지가 이미 나오긴 했는데 그 능력이 뭐냐 하면 독심술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을 발현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 자체가 두려웠고 대인기피증 비슷한 게 걸렸고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어. 상대방의 눈을 쳐다봐야지 독심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은 현대사회에 대한 풍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히어로를 등장시키긴 하지만 현대사회가 얼만큼 현대병에 취약한가 하는 부분들을 이런 설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런 초능력자들도 현대병에 걸린다.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린다. 이게 참 웃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전개는 뭐겠어요?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능력을 되찾는 이야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이 능력을 되찾게 해주는가?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초능력자가 나타나서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도다해라는 인물. 여기서는 천우희 씨가 이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데 평범하다 못해 평범이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약간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집안의 가산을 노리고 접근을 한 거죠. 사기로 접근을 해서 이 능력을 잃은 초능력 가족들에게 뭔가 자극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자극을 통해서 뭐가 되겠어요? 결국 이들이 능력을 되찾는 이야기. 이게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이라는 작품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초능력자를 평범한 사람이 구원한다라는 정반대의 서사를 갖고 있죠. 보통은 초능력자가 평범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잖아요. 여기서는 거꾸로 그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함의 비범함을 오히려 다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측면들을 이 작품이 처음부터 다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다해가 이 초능력 가족들을 구원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긴 하지만 도다해 역시 초능력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도 구원받는 무언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쌍방구원 서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게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도다해가 구원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가족이에요, 가족. 도다해라는 인물이 어려서 이제 가족을 잃고 혼자 돼서 남아있는데 이 백일홍이라는 한 여자가 나타나죠. 그 아버지가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근데 백일홍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너 내 딸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목욕탕 패밀리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보면 백일홍, 뭐 그레이스, 노형태 이런 인물들이 목욕탕 패밀리입니다. 근데 이들은 사실 보면 사기 집단이죠. 근데 구성상으로 보면 유사 가족처럼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백일홍이 엄마고 그 다음에 도다해, 그레이스 이게 딸들이고 노형태는 삼촌인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사 가족이 이 초능력 가족들한테 들어와서 뭔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이야기, 흔히 얘기하는 기생충 서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다해가 진짜 원하는 건 그래서 뭐냐 하면 가족이죠. 진짜 가족이죠. 가짜로 구성된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사기로 접근해서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귀주하고 만들어지는 어떤 관계들도 처음에는 결혼 사기를 위한 접근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씩 가족애 같은 것들을 실제로 느끼고 또 어떤 사랑의 감정 같은 것들을 같이 느끼면서 도다해가 이쪽에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겠어요? 뭐 가족을 얻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결국 귀주와 도다해가 실제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 초능력 가족의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뭐 그게 궁극적으로 이 작품이 그리려고 하는 해피엔딩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 능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가족들은 이 능력을 그냥 주어진 것, 뭔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어떤 능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귀주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만음은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과거를 가든 미래를 가든 이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 귀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는데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또 만음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이걸 막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결국 과거든 미래든 자기가 바라보거나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는 있지만 현실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능력은 사실은 능력일 수 없다라는 게 이들 그 초능력 가족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다해라는 인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뭔가 변화가 생겨요. 이상하게도 도다해하고는 실제 그런 변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귀주가. 사실은 그전에는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면 그 돌아간 현실과 접촉 자체가 불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손을 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귀주가 뭐 꽃을 건네 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했던 행위가 미래의 관계의 변화로 돌아오는 이 과정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 바꾸는 어떤 능력을 되찾는 귀주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향후에 이제 만음에게도 뭔가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시점으로 따지면 과거로 가든 미래로 가든 현재를 바꾸고 싶은 욕망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뭐 상당히 수동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현재의 흐름이 어쨌든 정해져서 움직이는 거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과거로 간다거나 아니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 미래를 예지하려고 애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도다해가 여기에 변수를 딱 던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혼 사기를 하기 위해서 귀주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미래에서 나한테 와서 혼인 서약서 이거를 나한테 선물로 줬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현재에 던짐으로 해서 과연 이 귀주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얘기로 이제 전환이 돼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독특한 사고의 전환인데 다해는 현재를 바꿔서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해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초능력이나 능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현재를 어떻게 잘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뭔가 좋은 미래를 만드는 가는 것. 이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이 작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초능력자들이 능력을 잃게 만든 현대 병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결국 현재에 능동적으로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상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우울증이 등장을 하잖아요. 우울증은 결국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 나와야지 이게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복귀주라는 인물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많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지력,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불안감만으로는 이 현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감을 떨치고 현재를 살아갈 때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다. 예지된 미래가 아니라 본인이 현재를 통해서 바꾸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동이라는 인물도 결국 지금 비만인 상태가 되고 그래서 불행한 상황이 돼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스스로를 그냥 현재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관건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나도 대인기피증을 넘어서려면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 거기에 마음을 열어놓는 거,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앞으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인 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100%, 200%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작품이 좀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흥미롭습니다. 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연기 앙상블이 기가 막힙니다. 장기용 씨가 여기서 맡은 귀주라는 역할하고는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물론 남주로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막 다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그렇게 매력이 확 드러나지는 않는데, 아마 갈수록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매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금 좀 밝은 이미지의 장기용으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 여기서 이 배우가 좀 포텐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변화를 옆에서 촉발시키는 고다혜라는 인물을 연기하는 천우희 씨, 워낙 연기를 잘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좀 러블리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사기를 하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가족에 대한 갈증을 좀 숨기고 있는 그런 인물로서 좀 마음의 어떤 연민의 어떤 시선도 조금 갖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케미 사이에서 두 사람의 어떤 연기 앙상블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 고두심 씨의 연기나 뭐 수연 씨, 그리고 아역으로서 박소희 씨 연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들의 연기는 마치 잘 앙상블이 만들어져서, 여기 좀 남편 역할로도 나오는 오만석 씨 연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굉장히 시너지를 낼 거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목욕탕 패밀리 김군순 씨, 요즘 최근에 많이 주목되는 배우예요. 여기저기 이제 조연으로 많이 등장을 해서 이미지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배우라고 볼 수 있고, 처음 보는 배우들인데 류아벨, 그다음에 최강록 씨, 이렇게 패밀리들이 약간 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서로 이 두 가족이 어떻게 화학작용을 일으키는가 하는 부분들도 그 연기 앙상블 안에서 좀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기대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스카이캐슬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조연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대본은 저는 이분 작품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상적으로 본 작품이 별로 없는데, 연애 말고 결혼, 뭐 내성적인 보스, 어서와 같은 로맨틱 코미디를 많이 해왔던 주하미 작가가 대본을 썼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오히려 굉장히 이 작가의 뭔가 그 자기 존재나 자기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가가 로맨스, 휴먼 이런 드라마를 잘 쓰는 작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뭔가 뾰족한 지점으로서의 뭐 히어로 얘기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이걸 웹툰 원작으로 자꾸 생각을, 그런 웹툰 원작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이거는 그냥 원작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주하미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필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작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어떤 서사들이 실제 이제 막 그 케미들이 폭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등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에 이들이 이제 능력을 회복해가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벌어지는 장애 요소들,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끄적끄적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